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 11일 수요일 아침이 활기차게 밝았습니다. 자, 멋진 하루 되시길 빌겠고요. 오늘 이제 제목 보고 살벌하시다는 분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들이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되었죠. 물론 이제 완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뭐 등등등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큰 기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내일 우리는 그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채권 시장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이 부러질 것이라는, 이게 어떻게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상원에서 인프라 법안 통과되었는데요. 1조 달러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나요? 자, 하나는 뭐가 나와요? 네, 경기 회복.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생각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돈을 뿌리면서 인플레이션, 요건 조금 있다. 예, 나오면서 테이퍼링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시장이 같이 그리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뭐가 어떻게 됐을까?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블라블라. 채권 시장은 떨어졌을까? 올라갔을까? 네, 금리가 올라갔죠. 네, 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아니라 채권 시장 금리는 올라갔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어떻게? 떨어졌다. 네. 채권 시장이,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테이퍼링에 훨씬 더 뭐하다? 두 글자. 네. 미음 기억. 훨씬 더 민감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테이퍼링에 훨씬 더 뭐하다? 민감하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그림이 그려지고 읽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 시장과 연동해서 앞으로 이제부터는 채권 시장과 연동해서, 채권 시장의 금리 상황과 연동해서 주식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코로나 상황들은 심각해요. 심각한데, 심각한 거 대비 현장 충격은 별로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 그 다음에 엔드 사망률, 그 다음 뇌 적응 시간, 요 세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충격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미 뭐 미국 분들이 아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의 이동 데이터 그리고 소비 지출 데이터가 그다지 타격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당, 호텔, 레저, 운동시설 관련한 도보 이용량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사실인 거지. 데이터가 사실,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고 데이터가 사실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이다? 내일 CPI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CPI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물가 지수가 발표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 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발표가 나오는데, 물가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쓰는 사람 많으면 물가가 높게 나오겠죠. 돈 쓰는 사람 많으면. 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 잠자면서 돈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물론
채무자들은 잠자면서 돈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자 돈을 시간당 은행이 갖고 가는 거니까. 채무자 분들은 잠자면서 돈 쓰는 분이시지만 그 외의 분들은 잠자면서 돈 씁니까? 돈 못 쓰죠. 돈을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 돈을 쓰는 거고,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이 쓰여집니까? 안 되죠. 움직여야지 돈이 쓰여지는 거야. 뭔가 클릭을 하든가 어딘가에 가든가 움직인 다음에 뭔가 돈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동 데이터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암만 해도 내일 CPI가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런 흐름이 완전히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사망률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적응하진 않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뇌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뇌 적응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코로나의 타격력이 예전보다 만만치 않다. 마치 30대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릴 때하고 70대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릴 때의 그 타격감이 다르다는 거죠. 타격감이 달라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일부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미국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강제로 주사를 맞추겠다, 백신을 맞추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오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인프라 투자 통과가 되면서 오늘 최고 상승 종목이 뉴코, 시스코, 아파치, 캔사스시티 이런 주식들이 최고가를 냈어요. 이 뉴코 철강회사 맞죠? 네, 철강회사고 시스코 시스템 이런 회사는 통신 인프라잖아요. 이번에 1조 법안이 통과될 때 그 내용들 중에 통신이 있죠. 도로, 교량, 수도, 광대역 통신에 투자하는 법안이 있고 5,500억 달러의 신규 투자 규모가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50명 민주당 전원과 그리고 14명인가의 공화당 의원까지 합세하면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 흐름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52주 최고가 골드만삭스, 몬스터 베버리지, 오토데스크, 스틸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들이 52주 최고가를 찍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행주들이나 그 다음에 그 몬스터 베버리지는 이거잖아요. 몬스터, 이 음료수. 그러니까 활동성 컨택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52주 최저는 킨로스 골드 마이닝, 매트리얼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버,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는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지금 안 좋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구 경제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 뭐 드렸죠? 채권 시장이 그렇게 됐잖아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법안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물가 하락의 요소가 되나요? 물가 상승의 요소가 되나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이건 상승의 요소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런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 내일 CPI도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아직 덜 느끼지만 채권시장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나왔다? 채권 금리가 장중에 1.35까지 찍었는데 지금 다시 1.35입니다. 1.354%. 그리고 30년물도 2%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단기물도 같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은 장기물 금리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술주들이 꺾이죠. 기술주들이 꺾였습니다. 금리가 올라오니까 어쨌든 한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1+1은 2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계속 올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 금리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기술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그냥 다시 올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일단은 하루짜리잖아. 하루짜리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금리가 조금 눈에 띄게 이렇게 오르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애플 0.34% 떨어졌고, 아마존 0.63, 마이크로소프트 0.66, 알파벳 0.08, 페이스북 0.13 등 쫘르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D램 가격이 한 5%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더 떨어졌는데 1.2%가 떨어졌습니다. 1.2%가 떨어지면서 반도체 주식들 그동안 좋았던 게 싸그리 얻어맞았죠. 특별히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 많이 2.77, 그리고 당사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36% 얻어맞았기 때문에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그 반도체 주식이 좀 얻어맞았지만 오늘까지도 여진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은행주 웰스파고 2% 올랐고요. 벅셔 0.6% 올랐고요. 델타항공 2.98% 오르는 등 기존의 구경제주들은 상당히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인프라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했던 4조 달러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미 하원을 거쳐서 통과될 때까지는 9월 중순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께서는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까지 하원에서 함께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들 한번 살펴보죠. 아주 심각한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프랑스와 이스라엘, 태국 등 7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 4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의 다 맞았잖아요, 접종을. 그런데도 6개월 내 최대인 6,275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방역을 할 것인지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건지가 향후 경제 흐름을 예측해 보는데 상당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라들에서 먼저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부터 활동성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성이 죽어버리면 이거 코로나 델타가 또 경제에 조금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초장에 셧다운을 세게 치는 나라라서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은 자영업자들이 하는 도시락집이라도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도시락집이나 이런 식당 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하튼 그래서 이 나라들의 활동성 지표들이 향후의 경제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금 신규 확진자는 하루에 12만 4천, 12만 5천 명, 7일 평균 하루 12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2분기 비농업 부분 생산성 지수가 전분기 대비 연율 2.3% 올랐다고 발표했고요.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습니다. 3.2%였고 전월은 4.3%였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 생산성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는 하고 있고요. 전미자영업연맹의 7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99.7이 나왔는데 전월에는 102.5였고 예상치는 100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상보다는 좀 꺾였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유럽경제연구센터에서 8월 경기기대지수를 발표했는데 40.4가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많이 빠졌는데 전달 65.3, 예상치 57.5였으니까 그것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약세고 달러화가 더 강세입니다. 달러화가 유로화 덕분에 독일의 경제 상황들은 유로화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로 경제에 대한 기대지수가 좀 꺾이자 유로화가 더 약세가 됐고 그로 인해서 달러화가 더 강세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반해서 금값은 뭐 그렇게 추가로 떨어진 건 없이 그냥 떨어진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WTI는 68.45달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 기업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까지 하고 이제 1부를 마감하고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 테슬라의 7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생산량이 나왔는데 생산량이 중국 거의 33,000대예요. 중국 공장에서 한 달에 33,000대를 뽑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전월 대비 0.6%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 중국에 몇 대가 팔렸느냐? 8,621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347대는 수출을 했어요.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를 메이드 인 차이나 테슬라를 수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자료를 말하는 입장에서의 애널리스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는 매도 의견이다. 봐라. 중국 모멘텀이 끝났다. 테슬라에서 주가를 상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결국 중국이다. 뭐 다른 나라 수요도 있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중국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데, 중국 이 정도밖에 못 팔았으면, 만 대도 못 팔았으면 자 이제 사그라든다 라는 논조의 매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수요에 대해서는 몇 달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기단으로 뭐 최근에 물론 이제 뭐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고,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아주 발군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애국풍도 있으니까 중국 제품이 단기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거에 대한 그 조금 분석이 필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인 공급 쇼티지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7월 달에 테슬라가 몇 대 들어왔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23대. 23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한국에서 테슬라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7월 달에 23명이었을까요? 겨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야? 뒤집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라든가 각국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공급 과잉일까요? 쇼티지일까요? 쇼티지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아무리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중국에 다 팔고 다른 나라 하나도 안 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공장인데, 공장이 어떻게, 프리몬트 공장, 상하이 공장, 이제 막 조금 이따 가동을 하게 될 베를린 공장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공장이 없으니까 베를린 공장 가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유럽에서 요청이 있는데 안 팔아? 근데 한국에는 23대밖에 안 팔아?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몇 달치 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중국의 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안 된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몇 년치를 땡겨온 거 자체에 좀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땡겨온 건 분명히 맞아요. 몇 년치 땡겨온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보수적이고요. 테슬라 실전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미국 마감 모두 마치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